한국의 거의 모든 앱 창업, 게임 스타트업들이 선망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죠. 구글 플레이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이 함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창구 프로그램의 데모데이가 얼마 전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 컴업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치플레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원규라고 합니다. 영어 학습을 게임처럼 재미있게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키 핸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민우입니다. 솔리테어 게임을 하면서 농장을 확장시키고 마을을 육성해 나가는 약간 퓨전형 카드 게임을 가지고 창구 프로그램에서 꼴등으로 시작해서 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두 스타트업의 대표님들과 함께 올해 창구 프로그램 데모데이 해설을 하면서 앱 창업 트렌드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게요. 충치 없는 세상을 만드는 디지털 덴탈 케어 스타트업 키튼플래닛의 최종호 대표입니다. 아이들의 양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양치를 스스로 하고 매우 잘 못합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이렇게 양치를 싫어하는 문제가 단순히 아이들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조작 능력과 공간 지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브러쉬몬스터에서 아이들의 양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기술은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아이들은 키가 작아서 거울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소아치과에서는 아이들이 거울 보면서 양치하는 것을 추천하거든요. 저희 브러쉬몬스터는 스마트폰이 또는 태블릿이 마법 거울이 돼서 아이의 얼굴을 인식하고 어디를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연동된 스마트 칫솔은 블루투스와 모션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어떤 동작으로 양치를 하고 있는지, 어디를 얼마나 어떻게 닦고 있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런 분석 결과를 양치 중에 아이에게 바로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요. 양치가 다 끝나면 덴탈 리포트라는 형식으로 16개 영역에 대해서 잘한 부분과 잘 못한 부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브러쉬몬스터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더 잘 제공하기 위해서 캐릭터,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적극 도입해서 만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13만 명의 사용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 만 5세 42만 명 중에 4% 이상이 브러쉬몬스터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나이별로 개선되는 정도가 다르고요. 브러쉬몬스터를 사용할수록 아이들의 양치 스킬과 양치 습관은 더 형성되는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양치 키워드 관련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국내외 이커머스 마켓에서도 어린이 전동 칫솔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아이들의 양치 문제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교정, 미백, 더 나아가 치주질환처럼 만성질환에 대한 문제까지 디지털적인 기술을 도입해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뇌공학을 전공하고 삼성전자에서 S헬스라고 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4년 정도 기획개발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주질환처럼 만성질환에 대한 문제까지 디지털적인 기술을 도입해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실제 이걸 샀어요. 사서 저희한테 이걸 쓰게 했었고, 실제 저희 아이가 몬스터랑 싸우려고 이빨을 막 닦아가지고 피나는 거 아니에요? 피는 안 나는데 캐릭터도 되게 잘 만드시고, 그래서 게임이나 이런 걸 좀 아시는 분이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아이들의 행동 변화와 몰입을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썼어요. 이제. 아이가 들고 다니다가 칫솔 잊어버려가지고 네, 잃어버렸습니다, 대표님. 보니까 애뿐만 아니라 부모도 습관이 들어야지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앱인 것 같아요. 사실 막 않아요. 바쁘니까 너 이리 와 하고 내가 대신 막 닦아주고 빨리 바쁘게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리 와봐 이거 어플 실행을 하고 해 하고 이렇게 네. 이거가 애도 습관 들어야 되지만 부모도 습관이 들어야 되는 게 저도 아까 좀 보면서 그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세면대 위에 폰이 맞아요. 올려놨는데 그 분명히 이제 깨먹을 확률이 높다면 맞아요. 이제 양치기 끝나고 부모님 딴 거 뭐 하고 있으면 그거 딱 빼서 이제 막 유튜브 하려고 하는데 떨어뜨려. 그런 일들이 좀 막 상상이 돼서 근데 이런 상상을 안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온라인에서도 만나서 같이 놀자. 영상통화 기반의 소셜 행아웃 서비스 턱앤플레이 웨이브의 이성호입니다.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주말에 혹은 한밤중에도 그들과 연락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차츰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또 결혼을 하면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친구들과 매일같이 잠깐이라도 실제로 만나는 것 같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같이 놀기 좋은 서비스 턱앤플레이 웨이브를 소개합니다. 아이엠그라우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시민. 나도 시민. 난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너 뭔데? 너 뭔데? 훈민정은. 얘들아 진짜 미안하다.
웨이브는 영상통화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같이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웨이브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친구들과 같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유튜브도 보고 보드게임도 하고 또 마피아도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 친구들과 웨이브 하면서 말없이 가만히 있기도 하고 또 25분 정도는 이런저런 컨텐츠들을 이용하면서 같이 놀고 심지어는 유튜브로 잠 잘 오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놓고 함께 잠이 들기도 합니다. 이른바 실친들 뿐 아니라 요즘은 다양한 웨이브 팸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같은 관심사를 기반으로 그룹을 만들고 또 친구를 맺고 웨이브를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꾸준히 매월 20만 명 정도가 웨이브를 이용하고 있고 또 가입한 사람들 중 30에서 40% 정도는 한 달 후에도 웨이브를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나서 놀까? 아니면 웨이브 할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 이걸 보면서 재밌겠다. 근데 난 저걸 쓰기에는 좀 세대가 다른 것 같다. 저만 해도 게임은 몰래 조용히 짱 박혀가지고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하는 게임 방식이었는데 지금 우리 애들이 게임하는 거 보면은 마이크 좋은 거 갖다 놓고 이제 헤드폰 큰 거 쓰고 막 서로 소통하면서 게임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와 정말 나하고는 다른 세대 노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제 이런 앱들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표적으로 하우스 파티 이런 앱들이 굉장히 J커브 그러면서 잘 됐기 때문에 트렌드도 잘 맞기도 하고 젊은 세대에서는 영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장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 입양할 수 있는 기회, 방법 확인해 보시죠. 먼저 원하는 고양이를 선택하여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레 케어해 주시고요. 장난감으로 함께 놀아보세요. 맛있는 간식도 줘보시고 예쁜 옷을 골라 입혀주세요. 캣타워는 고양이의 필수품입니다. 캣타워를 구매하셨으면 나머지 공간은 자유롭게 꾸미시면 되고요. 친구를 맺고 교배를 해보고 이렇게 랜선 집사가 되어 게임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고롱고롱 고양이의 개발사 대표 장지혁입니다. 고롱고롱 고양이는 고양이로 위로받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바일 소셜 게임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베타 테스트 기간에서 여성 유저들이 약 4.2라는 높은 구글 플레이 평점을 주며 좋아한 이 게임엔 3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수집, 성장, 소통입니다. 먼저 수집은 고양이 한 마리의 입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고양이, 다른 종류의 고양이들을 모을 수 있고요. 고양이의 유전자를 실제 게임에 반영하여서 약 1만여 마리의 고양이 중 유저들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양이를 저희가 손으로 그리는 방법 대신 자동 생성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 기술을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아기 고양이부터 성묘까지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고요. 확장과 공간 꾸미기를 통해서 공간을 조금 더 풍성하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 단계에 들어선 유저들의 70% 이상이 다음날 접속하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입니다. 친구를 맺고 사진과 글을 통해서 친구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친구들 취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요소는 저희의 인앱 결제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롱고롱 고양이는 올해 12월 말부터 한국을 기점으로 일본, 대만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만들기 전에 저희 팀은 펫과 관련된 소셜미디어와 펫 쇼핑몰을 차례대로 출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를 위로할 고롱고롱 고양이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 빡센 팀인데요 여기. 소셜미디어 하다가 커머스 하다가 고롱고롱 고양이로 왔어. 펫과 관련된 그러니까. 거는 뭐 그랜드 슬램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요즘에 고양이 소재가 이제 사실 게임 쪽에서 거의 지금 치트키거든요. 유튜브에서도 예. 고양이가 나오면 네. 고양이. 왜냐면은 점점 이 혼자 사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이제 반려동물로 뭐 고양이랑 개를 많이 키우는데 게임 시스템은 스마트폰 초기에 보면은 이런 소셜 게임이 굉장히 유행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뭐 룰도 스카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아이러브 커피 예, 그런 류의 1일차 70%라는 거는 정말 굉장히 어서 듣기 힘든 그런 수치거든요. 대부분 내가 오늘 게임을 다운받아서 내일 다시 이 게임을 실행시킬 게 정말 뭐 50%만 돼도 정말 이거는 대성공이다 그렇죠. 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만 20% 아니면 10% 언더로 내려갔으면은 고민이 되거든요. 아, 우리 네. 게임을 다시 안 하는구나 한번 해보고 접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70%라는 거는 아마 앞으로 굉장히 미래가 밝은 그런 게임이지 않을까? 요즘 모바일 게임 트렌드를 보면은 방치, 그냥 쉽게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한다기보다는 몇 번 눌러보면 어느 순간에 레벨업이 돼 있고 그러한 트렌드와 고양이까지 정말 온갖 MSG는 다 쳐서 만든 이거는 맛 없으면 안 돼라는 그렇게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넘버원 아이돌봄 연결 서비스 맘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지혜 대표입니다. 여러분은 베이비시터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55%나 되시는 분들이 아직도 지인 소개를 통해서 베이비시터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당장 복직인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기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죠. 93%의 맞벌이 부부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마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워킹맘 분들은 30대 워킹맘들이 60%나 퇴사 결정을 한다라는 사회 문제 기사는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아이돌보미를 찾는 문제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우선은 이 시장의 니즈는 굉장히 극도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거대합니다. 신생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엄마 아빠가 언제 퇴근하고 언제 출근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가 모두 다 다른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찾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이를 맡기는 비용조차 굉장히 높죠. 이런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플랫폼 안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리뷰와 인증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고 돈 많은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가격이 혁신적으로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2016년 9월에 맘시터라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랑 창업진흥원, 구글 플레이에서 진행한 창구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어요. 이 서비스는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활동을 입력하면 내가 원하는 시터의 프로필을 마음껏 볼 수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가능하고 어떤 후기를 달았는지 희망시급은 얼마인지의 정보를 보면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시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전국에 7만 명이나 되는 시터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평균 희망시급이 9,000원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신 분들을 8가지 인증체계로 꼼꼼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2만 건의 매칭을 만들었어요. 저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좋은 매칭들을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는 베이비시터의 검색량보다 맘시터를 찾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넘버원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과 가족을 같이 양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맘시터 같은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돌봄의 혁신 맘시터가 꼭 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좀 놀랐던 네. 부분은 이게 O2O 서비스인데 네. 창구 프로그램 1위를 했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1등을 할 만한 중요한 문제를 아주 잘 풀고 계신데 그래도 그 분야에서 이미 넘버원 정도 되시면은 약간 좀 어나더로 가신 분이 약간 이렇게 다른 체급에서 이제 전투하는데 오셔가지고 네. 이 창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맘시터를 저는 알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가 이제 2명이 있는데요. 그 서비스 기억은 안 나는데 약속을 잡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이런 제품을 안 썼거든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고 실제 본인 자녀분들을 이걸로 잘 키우고 계셔서 정말 이렇게 잘 써보고 싶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도 5년이나 했으면은 굉장히 고도화돼서 정말 체급 좋으신 분이 왜 나오셨는지 애기들이 이제 많이 크기는 했는데 아직도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전 어린이집에서 어떤 그런 돌봄 도우미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런 뉴스를 보면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시터의 자질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극복을 했으니까 5년이나 뭐 우리나라 1위의 어떤 서비스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지 않았을까. 아, 부럽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I 학습 데이터를 위한 모바일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슬랙스타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설립한 지는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요. 125개사의 고객사랑 매출 72억 원을 기록하고 시리즈 A 투자 40억 원을 유치 완료한 업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데이터를 통해 지능을 얻습니다. 현재 AI 개발자들은 이제 80%의 시간을 데이터 수집과 레이블링에 쏟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러한 문제를 이제 크라우드소싱, 불특정 다수의 참여로 작업을 분업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모바일 플랫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AI 기업이 저희 슬랙스타에 이제 데이터 생산 프로젝트를 요청을 해주시면 이게 저희의 크라우드형 리워드 서비스인 캐시 미션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캐시 미션 사용자분들은 미션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수행된 모든 작업들은 전수 검수를 거쳐서 이제 AI 기업에 전달이 됩니다.
사진과 영상, 음성과 텍스트의 데이터 수집과 레이블링을 모바일 중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 셀렉스타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AI 기업들은 다양한 데이터 수집 풀을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고 대량의 데이터 아웃소싱을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미션 사용자분들은 이제 언제 어디서든 매력 있는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딥러닝 기반 반자동 레이블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작업을 딥러닝이 먼저 해주고 사용자는 클릭 몇 번의 수정만으로 작업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작업 시간과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딥러닝 기반 유사 데이터 수집 필터링 기술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학습 데이터로서 수집 가치가 없지만 사람이 직접 거르기는 또 어려운 유사 데이터 수집을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필터링하는 기술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막 인공지능 비서가 와서 뭘 해준다든지 그런 거는 꽤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이 데이터를 잘 모으는 누가 더 머신러닝을 잘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잘 구축하냐 어느 섹터에서 그 부분에 저는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5년 뒤는 진짜 그걸 가지고 막 누가 더 빨리 사람과 같이 이런 걸 만들어 줄 거냐라는 거지만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전문가. 그러니까요. 네. 아닙니다. 예. 저는 그냥 이 회사가 어플 이름을 잘 지었다. 아, 그런 생각이었어요. 네네네. 캐시 미션. 역사는 돌고 도는구나. 캐시 슬라이드라고 네, 있었잖아요. 네, 이제 알죠. 모바일 붐이 있었을 그렇죠, 때 이제 그렇죠. 전면에 이렇게 뭐 네, 광고 네, 네. 보면서 뭐 앱 다운 받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를 제공을 네, 네. 해주면은 이제 돈 벌어갈 수 있는. 그쵸. 아 이거는 이제 데이터 이제 수집과 라벨링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에 AI판 캐시 슬라이드 같다. 이런 좀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팀42 주식회사 대표 나성수라고 합니다. 처절하게 꿈틀거리는군. 너무 원망하진 말라고.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죽을 목숨 아니었나? 마피아 42는 일반 마피아와는 달리 다양한 직업을 추가하고 또한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랭크 게임 모드를 제공하여 마피아 게임의 전략성과 재미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저희는 2014년에 처음 출시한 이후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유저분들이 마피아 42를 즐겨주시고 있습니다. 매년 2배에 가까운 매출 성장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 역시 매우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업별 카드를 업그레이드하여 자신만의 고유 능력을 가진 플레이를 즐길 수 있게 하였으며 다양하고 아름다운 스킨과 치장 요소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에게 마피아 42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2차 창작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저희가 매년 주최하는 마피아 42 팬아트 공모전은 이미 아마추어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인지도 있는 유명한 대회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뜻밖의 사건이 저희에게 해외 진출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하였는데요. 바로 작년에 BTS의 뷔님이 저희 게임을 팬들과 플레이한 것이 외신에 나가면서 하루 만에 엄청난 양의 해외 트래픽이 저희 게임으로 유입된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전체 트래픽의 20%가량을 차지할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큰 회사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인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20대와 30대가 팀원의 주 연령층이며 사무실도 없던 소규모 인디팀에 시작하여 점차 발전하는 중입니다. 저희 팀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젊은 에너지와 참신함을 통해 시장에서 저희만의 경쟁력을 내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답이 없듯이 모든 유저가 각자만의 방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해도 누구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앞으로도 저희는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약간 좀 다른 체급이 네. 오셔가지고 아니 이게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약간 딴 데 문을 여셔야 될 분이 스튜디오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 1000만 이렇게 하고 있고 하나의 게임으로 6년간 계속 서비스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꾸준함은 정말 제가 봐도 존경스러울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또 저런 모습을 그리면서 여러 프로젝트들을 또 내는 거잖아요. 게임 유저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그런 문화, 2차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많은 게임 회사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바라는 거거든요. 누가 우리 게임 가지고 팬픽 한번 만들어줬으면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게임이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흥할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저력이 있는 게임은 굉장히 꾸준히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꾸준함의 힘은 굉장히 창발적인 기발한 아이디어나 어떤 기술력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게임 쪽에서. 계속 유저들의 피드백이 쌓이고 쌓이면서 굉장히 바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부럽습니다. 1000만 다운로드.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투자 없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네. 누구라도 3분이면 TV 광고 수준으로 영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쇼폼 영상 제작 플랫폼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입니다. 유튜브 사용자 18억 명, 틱톡 5억 명 등 영상 제작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영상 제작 수요도 매년 40%씩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 시장은 점점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30초 이내 쇼폼 영상과 유튜브, 브이로그 등 3분 이상의 영상인 롱폼 영상으로 나뉘고 있고요. 영상을 직접 만들어 보셨나요? 직접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쇼폼 영상 제작은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마케팅용 쇼폼 영상은 모션 그래픽 디자인 능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유저들은 대부분 영상 디자인 능력이 부족합니다. 마케팅용 쇼폼 영상을 제작할 때 영상 디자인 전문가를 외주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가격이 꽤 비쌉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디오몬스터의 핵심 솔루션은 비디오 템플릿입니다. 실제 서비스 장면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디자인 템플릿을 고르고 유저의 영상과 사진을 넣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클라우드 기반 렌더링 엔진을 통해 평균 3분이면 자동 완성되고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들은 9월 한 달 동안 실제 유저들이 만든 영상입니다. 그럼 글로벌 1위 쇼폼 영상 제작 서비스인 애니모토와의 완성 영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모로 보이는 것은 한글이 깨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어 이외에 다국어는 지원하지 않고 슬라이드 쇼 수준의 영상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디오 몬스터의 완성 영상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처럼 비디오몬스터는 차별화된 고차원의 모션 그래픽 영상과 다양한 다국어를 지원하고 최저가의 가격 경쟁력으로 글로벌 진출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200만 유저를 3년 안에 달성하겠습니다. 올해는 5억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BEP 달성 후 2023년 100억의 매출을 목표로 달릴 것입니다. 능력과 비용의 장벽 없이 누구라도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세상, 비디오몬스터가 앞장서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떠셨는지. 만감이 교차하죠. 두 번째 팀도 이름을 잘 지었다. 이거 창구에서 막 네이밍 이런 것도 좀 가이드를 해주나요? 살아남은 팀들이 다 네이밍이 좋은 팀이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름이 진짜 반인 것 같거든요. 약간 좀 삐딱하게 보자면은 세계 1위 플랫폼에서 한국어 지원을 안 하는 거는 버려도 돈이 잘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아이템들이 많은 서비스들이 나왔고 없어진 것도 있고 저도 정말 많이 써봤는데 다 편하게 만들 수 있다, 빨리 만들 수 있다 라고는 하지만 실제 사용성이 얼마나 좋냐, UI, UX 그 한 끗 차이 경험으로 갈리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서 커머셜 광고 영상 이런 걸 보면 이제 전문가들이 광고 영상을 만든 거고 나도 저렇게 멋진 막 CF 같은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들어가면은 내가 이렇게 업로드하는 소스나 내가 손으로 찍은 영상들은 발퀄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과의 또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용자 경험을 주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근데 이미 성과를 잘 내고 계신 회사인 것 같습니다. 열정 팩토리 이정훈입니다. 나만의 맞춤 다이어트 코치, 다이어트 프렌즈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또 다이어트 서비스야?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이어트 시장 규모 또한 국내만 12조 이상으로 매우 큽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식사 내용을 기록하는 모바일 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동기부여 장치나 코칭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카페, 단체 카톡방 등을 이용한 다이어트 커뮤니티 서비스들은 비전문적이고 다이어트 보조제 등의 홍보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람이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채팅으로 식단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만 직접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동시에 관리해 주셔야 해서 실시간 응답이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럽습니다. 오프라인 그룹 운동 서비스의 경우 꼭 정해진 시간에 함께해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기 다이어트 음식 배송 서비스, 개인화된 식단이 아닙니다. 최근 시도되고 있는 현금 보상을 내건 다이어트 챌린지들의 경우 단기적인 솔루션이라 균형 잡힌 다이어트에 대한 고려가 적습니다. 남성들보다 다이어트를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필요하시는 여성들의 경우 기초 대사량과 근육량이 낮기 때문에 단순히 조금만 드시겠다는 결심으로는 꾸준할 수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기록해야 됩니다. 다이어트의 특성상 혼자의 의지만으로 굳게 유지하는 것 어렵습니다.
때로는 응원을, 때로는 질책을 보내주는 조력자가 꼭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프렌즈는 캐릭터 챗봇이 언제나 횟수에 제한 없이 실시간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피드백과 코칭을 제공합니다. 채팅 인터페이스 직관적입니다. 다이어트 프렌즈는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중심이기 때문에 각 사용자의 데이터를 고려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정확하며 개인화된 조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황에 맞게, 맥락에 맞게 때로는 응원과 칭찬을, 때로는 따끔한 질책과 위로를 건넵니다. 다이어트 프렌즈에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본인의 성격에 맞는 캐릭터에게 정신적 위로와 의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신뢰성 있는 다이어트 정보들을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각기 다르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프렌즈를 통해서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추천이 가능합니다. 개인화된 다이어트 식단이나 사용자의 식사 패턴에 딱 맞는 상품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정기 구독 유료 모델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베타 서비스 진행 중인 다이어트 식품 판매 중개와 다이어트 관련 광고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 오프라인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것 역시 기획 중입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 곁에 다이어트 프렌즈가 함께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나한테 잔소리하는 AI 앱이구나. 근데 아무리 폰이 나에게 잔소리를 해도 사실 제가 다이어트하는 방법이나 이론이나 이런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의지부족. 많아서 저한테는 이 잔소리가 안 먹힐 것 같아요. 냉정한 평가를. 대표님 발표 중에서 초반부가 너무 인상 깊었는데 또 다이어트냐고요? 네, 맞습니다. 후킹은 확실히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잘 되는 스타트업이 나오고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시장도 워낙 크고 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우리가 PT를 끊거나 이럴 때 되게 쇼윈도에 보면은 PT 쌤들 10주 동안 몸 변화한 사람들 이렇게 딱 사진들 보면서 동기부여를 이렇게 받으면서 하는 것도 되게 큰데 이렇게 잔소리하는 막 생쥐 이런 걸 보고 동기부여가 될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뭐 돈을 준다, 너 이렇게 이거 하면 뭘 준다, 이제 이런 거는 되게 반짝 효과를 주긴 하는데 지속적인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내적 동기 강화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자율성을 줘야 되고 유능감을 줘야 되고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관계성, 언급하셨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동기를 향상시키는 택틱으로서는 검증된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넥스트 버전으로 이 회사가 되냐 안 되느냐는 지켜봐야겠지만 그쵸. 제가 쓰는 누움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이 네, 코치가 케어를 하고 거기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뭐 단어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고비용이라는 건 이제 모두가 아는 거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뭐 AI에 있을 거고. 근데 이 회사가 풀지 아니면은 원래 전통의 강자들이 또 풀어 나갈지 이런 것들이 좀 재미난 포인트가 아닐까. 뭐 비싸더라도 기꺼이 돈을 낼 수 있게 만들려면 BTS를 쓰면 됩니다. 슈퍼링크가 꿈꾸는 게임의 미래에 대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사마을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캐주얼 MMORPG입니다. 방치형 게임들처럼 매우 손쉽게 할 수가 있고 채팅, 길드, 파티 플레이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게임입니다. 메인 컨텐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파티 사냥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사냥터입니다. 주요 타겟은 20대에서 40대 캐주얼 RPG 유저입니다. 귀여운 그래픽풍과 방치형 플레이를 통하여 여성 유저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더 편한 시스템과 활발한 소통을 원하는 유저에게 적합합니다. 또 매력적인 그래픽과 쉬운 플레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저희 게임만의 특징입니다. 이번 연도 상반기 글로벌 매출과 다운로드 정보입니다. 올해 1월에 글로벌 출시를 하였고 아래 표를 보시면 가로 안의 퍼센트는 판매와 다운로드에서 각각의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저는 창업 이전에는 NC소프트에서 PC 온라인 RPG를 5년간 개발하였고 창업 이후에는 소규모 팀을 빌딩하여 실시간 PVP 게임을 처음 출시하여 글로벌 100만 다운로드와 15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를 설립하였고 모바일 온라인 RPG 게임을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용사마을 온라인을 포함하여 총 5개의 게임을 출시하였고 저희 회사의 전략은 빠른 개발과 그리고 빠른 출시, 그리고 유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속 게임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용사마을의 세계에서는 현실에서는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모바일 환경에 들어오면서 RPG 유저층은 더욱더 다양해지고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슈퍼링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보니까 2년 동안 5개 이런 RPG 게임, MMO를 포함한 RPG 게임을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개발력이 담보된 그런 회사인 것 같다. 집에 안 가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2년 동안 5개의 게임을 만들었다는 거는 아직까지 성공한 게임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옛날의 향수를 좀 자극시키는 2D 이런 도트 그래픽의 사이드 뷰로 해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었던 메이플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임이 국내 시장만 조준을 했다면 이렇게 큰 재미를 못 봤을 텐데 지금 보니까 미국이나 뭐 일본 다른 해외 시장에서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우리 게임이 어떤 포지셔닝이다라는 거를 좀 딱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SS급의 게임이 난무하는 어떤 국내 이런 척박한 게임 어떤 시장 환경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우리 게임도 즐겨줄 수 있는 유저가 숨어있는 이런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영리하게 접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스타트업이다 하면은 어떤 하나의 문제에 포커싱을 하면서 제품을 조금씩 이제 피보팅을 해나가면서 이제 찾아가는데 이 게임 회사들을 보면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정말 빠르게 각기 다른 컨셉의 그런 게임들을 동시에 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짧은 텀으로 이렇게 팍팍 출시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개발이면 개발, 그래픽이면 그래픽, 사운드면 사운드, 여기 다양한 시스템까지 함께 들어가는 어떤 종합 예술적인 그런 면이 있는데 또 굉장히 트렌디해요. 그래서 이 유행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다양하게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우리 개발팀이 개발력,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색깔과 이 현재 시장에 요구하는 그런 니즈가 맞나? 맞으면 이제 그때부터 거기를 파면 되는 건데 이게 그런 거를 초기 스타트업, 초기에 게임 개발을 시작하시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게 유행한다고 해서 그거를 만든다고 우리 회사랑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솔리테어 게임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게임을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다 안 됐죠. 안 되다가 솔리테어 게임을 냈을 때 굉장히 유저들이 이 회사에서 만든 솔리테어 게임이 재밌어 라는 걸 듣고 이거를 발전시키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른 시즌 내고 하면서 우리만의 뭔가 색깔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게임, 우리 개발진의 색깔과 맞는 어떤 그런 게임을 찾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빌리니어 게임즈의 CEO이자 아이들 디펜스 아레나의 PD 최현재입니다. 저는 NC소프트, 넷마블, 웹젠 등에서 리니지 2, R2, 카이저 등의 게임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CTO님께서는 넥슨 GT, 아이덴티티 게임즈 등에서 데카론, 하운드, 카이저 등의 게임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회사의 DNA입니다. 게임 산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휴먼 리소스입니다. 저 최현재는 다년간의 글로벌 게임 시장을 팔로우하면서 가설과 검증을 통해 통찰력을 갖추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체 게임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사 설립 후 첫 게임을 만들 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게임을 만들어야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까? 액세시빌리티와 이머전, 컨티뉴티 세 개의 키워드를 두고 고민하였고 그 결과 유저들에게 게임 플레이 시간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레퍼런스로 한 게임은 아이들 히어로즈와 AFK 아레나였습니다. 이 두 게임의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한 최고의 디펜스 캐주얼 RPG 아이들 디펜스 아레나가 11월에 출시되었습니다. 화려한 이펙트의 스킬과 함께하는 리얼타임 전투, 손쉬운 레벨업과 다양한 성장 구조, 전략적인 시설과 몬스터의 조합에 의한 배치, 긍정적인 경험이 극대화된 가챠 시스템, 풍부한 컨텐츠 중 색다른 느낌의 지하 던전 컨텐츠, 로그라이크 방식과 아이템 성장이 결합된 아티팩트 던전, 중독적인 PVP인 아레나까지 이것이 아이들 디펜스 아레나입니다. 아이들 디펜스의 첫 번째 엣지입니다. 잘 짜여진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유저의 스테이트를 4가지로 분류하여 각 스테이트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동들을 구성하여 사이클을 구성하였습니다. 모두 다 좋아할 수 있는 수채화 툰의 카툰풍입니다. 저희의 아트는 글로벌 트렌드를 지향합니다. 세 번째 엣지는 유저 심리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잘 짜여진 PLC를 기반으로 유저의 감정을 컨트롤하여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시킵니다. 아이들 디펜스 아레나는 11월 11일을 시작으로 12월 유럽, 2021년 1월 일본에 순차적으로 런칭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의 1년 목표는 아이들 디펜스 아레나의 500만 다운로드, 목표 회사 매출 200억 원, 1개월 리텐션 20%, 주요 지역 매출 순위 30위입니다. 저희 빌리니어 게임즈는 확실한 게임 개발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Easy to Run, Hard to Master입니다. 가벼운 중독으로 게임 설계를 시작하여 여기에 사이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완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렬하시네요. 데모데이 피칭으로서는 굉장히 독특한 전략을 쓰신 것 같고 맨파워와 철학부터 시작을 해서 게임을 소개하고 다시 한번 철학을 짚으면서 끝내는 아주 이제 독특한 전략을 구사하셨어요. 맨파워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완전 드림팀이잖아요. 대기업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랜 타이틀을 만들으셨던 분들이라 게임 자체도 이제 보면은 웰메이드? 새로운 건 없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재해석해서 굉장히 웰메이드로 잘 만드셨다. 뭐 이런 느낌은 듭니다. 회사 이름 자체가 이제 빌리언웨어 게임이니까 아 이거는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최현재 대표님은 제가 알고 계신 분이고 제가 게임 개발사에 있을 때 같은 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일할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죠. 어느 정도로 좋아했어요? 밤새고 뭐 약간 저는 힘들어도 밤을 못 새는데 막 계속 밤새고 막 이 게임하고 저 게임하고 약간 진짜 대단한 게임 몰입을 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까지 창업할지는 잘 몰랐는데 이런 제품을 또 만들고 글로벌 런칭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서 훌륭하신 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렇게 5개 프로젝트를 론칭한 팀하고는 약간 다른 가설을 갖고 접근하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은 그냥 유의미한 가설이고 웰메이드로 해서 배팅 한번 해보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팀이 아닌가. 실제로 이제 MMORPG나 이런 거를 잘 만드는 팀을 보면요, 소위 말해서 성공의 경험이란 게 상당히 필요한 장르거든요. 왜냐하면 MMORPG나 RPG 장르들은 되게 복합적으로 여러 시스템들이 막 엮여 있기 때문에 잘 돼도 개발비 뽑기 힘든. 워낙에 많이 들어가니까. 매출 2천억 내면 큰 회사에서 때려 박는 게 요즘에는 개발비보다 마케팅비를 더 많이 들어가 보니까 좋은 파트너 만나야죠. 직접 하긴 어렵고. RPG 게임은 유저 한 명 데리고 오는 게 뭐 5천 원, 만 원.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들어오면은 기본으로 10만 원, 20만 원 쓴다라고 이제 보고 해야 되니까 막 이 서로 뺏어가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진짜 어려운 창업인 것 같아요. 게임죠. 맞아. 내년 창구 프로그램은 아직 계획 중에 있지만 2021년 3월 내지 이제 4월 정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 확답은 못 드리겠고 상반기 때 꼭 창구 프로그램 앱 창업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어떤 분들이 지원하면 좋다. 게임이든 앱이든 만들어서 서비스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개를 할지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공략을 할지 좀 막막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게임이나 앱에 대한 어떤 컨설팅도 받을 수 있지만은 구글 플레이에 정말 모든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이 게임이나 앱이 잘 되게끔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맛보신다면 그 다음에 뭔가 실마리를 잡아서 자체적으로 해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4월에 열리니까 연말이니까 좀 쉬엄쉬엄하고 좀 제품 없는데 내년부터 열심히 하자 이런 분들은 이제 지원할 때까지 열심히 퇴근하지 마시고 오늘 방송 보시고 바로 개발. 이게 진짜 중요한 정보예요. 지난해 창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은 매출 54%, 고용 45%가 늘었고 26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창구 데모데이에 참여하신 스타트업과 투자자 그리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구글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계기로 해서 구글과 국내 스타트업이 더 상생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we're privileged to have been a part of it. It's been incredibly inspiring to see the innovation and the energy that's come through this collaboration. Korean mobile companies like Watcha, Market Curly, My Real Trip have been successful at home and abroad. And this, incredible, simple 1 centimeter tile that's on a device has created a modern miracle. Catch It Play, one of Chengdu's top 3 startups, is thriving in Japan. Sticky Hands, another top 3 Chengdu developer, has really seen accelerated growth since they joined the program just last year. And in fact, in the first half of 2020,
saw revenue increase 174%, which is quite remarkable. And the 2019 cohort has seen a lot of interest in the venture capital community. 13 of the Chenggu developers have raised 22 billion Korean won from venture capitalists this year, all of which is just incredibly impressive. But one of the most exciting things actually is that 52% of this cohort has gone on to expand beyond Korea, expand elsewhere around the world. And 72 million new consumers have been exposed to the ideas and the apps created from Chenggu, which is really quite remarkable. We're proud of that. And I know that the government, when it first looked to start up the Chenggu program, was looking to nurture the local ecosystem, accelerate Korea's digital transformation, and help startups grow and go global. And I think that mission that the government set out, they can be extremely proud that actually they've got a program here which is delivering on all of those elements. And that's precious to us too. We want to make a broader contribution in all of the communities and countries in which we operate, and we're proud too of what we've seen from Chenggu. We also remember what it was like to be a startup. It wasn't that long ago, and so we feel a deep kind of camaraderie with the teams that we meet, and it's impressive and energizing for us to see these ideas come to life. Keep innovating, keep thriving. 감사합니다.